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그 화학 파트가 마무리됐고, 오늘은 이제 새롭게 물리 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이죠. 3단원, 이제 제목은 운동과 에너지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운동과 에너지, 힘, 속도, 이런 것들을 다룬 학문을 우리는 이제 물리라고 하죠. 물리학.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전기, 자기, 그다음에 이런 힘, 에너지 이런 것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주된 내용은 사실 속력이라고 하는 이제 운동의 기초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단원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중단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속 운동과 자연학화 운동을 배우는 단원, 그리고 일과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단원으로 이렇게 두 단원으로 또 나뉘어져 있고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중단원에서 여기 나오는 대로, 자, 우리가 오늘 바로 배울 소단원은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운동에 대한, 그리고 속력에 대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죠. 자, 그럼 쭉 가서, 자, 여기는 이제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를 피고, 자, 같이 한번 또 필기도 같이 하면서 수업을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소단원을 보면 이제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운동, 속력,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쭉쭉쭉 이어나갈 텐데 그 모든 현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이제 스포츠 또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헬스 이런 것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 다른 경우가 꽤 많아요. 운동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좀 같이 필기를 좀 해볼까요? 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적어볼까요?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 자,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헬스, 배드민턴, 축구 이런 거 말고 좀 더 단순해요. 더 단순해요. 뭐냐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일단 들어가고요.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해야 됩니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걸 운동이라고 하는데, 시간은 흐르는데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다. 그러면 얘는 운동을 한 것이 아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정지해 있는 녀석. 지금 선생님 눈앞에는 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도 가만히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밖에 보면 자동차가 이제 지나갑니다. 버스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이런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위치라는 개념이 변하기 때문에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운동의 개념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럼 그 운동을 이제 우리가 기록을 해서 분석도 하고 이제 연구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럼 그 운동을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자,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은 일단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거죠. 동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연속 촬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는 나무늘보가 있어요. 나무늘보라는 동물은 되게 느린 동물이죠. 되게 느린 동물인데 그 나무늘보의 움직임을 찍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카메라를 이제 가지고 찍고 있는데 움직여봐라고 하면서 운동을 해보라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나무늘보는 이미 운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운동을 기록하려면 가장 간단하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결국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운동을 촬영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할 때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운동을 파악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진 한 번만 찍으면 안 되겠죠. 뭐 우리 놀러 갔을 때 뭐 어디 단체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뭐 점프샷도 찍고 여러 가지 촬영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어서 포즈 하나만 취해서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걸로만 보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두 발이 모두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인증샷 많이 찍죠. 그런 식으로 점프를 해서 사진을 찍을 때 앞뒤를 여러 번 찍어보면, 아, 이 사람이 점프를 하고 있구나, 어느 높이까지 올라갔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할 때는 반드시 연속적으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자, 연속으로 사진을 찍어야 이것이 시간의 흐름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죠. 우리가 사진이나 뭐 그림보다 영상, 그 다음에 뭐 영화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더 속도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속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를 연속으로 촬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찍을 수도 있고 빨리 감기로 해서 찍을 수도 있어요. 물론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면 자동차가 지나가는 걸 천천히 볼 수 있고, 빨리 감기 하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근데 어쨌든 슬로우 모션이든 빨리 감기든 그 안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찍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 앞부분은 슬로우 모션을 걸었다가 뒷부분은 빠르게 감았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 물체가 어느 정도 빠르기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물체의 빠르기, 얼마큼 빠른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얼마큼 빠르게 운동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하려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요 기록하는 거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도 해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자동차 뭐 장난감이든 뭐 가장 간단한 건 뭐 건전지, 뭐 딱풀 이런 거 그냥 굴리면 잘 굴러가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연속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연속 촬영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어플을 깔아도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촬영을 연속적으로 해버리면 지금 뭐 결과물은 지금 여기 잠깐 나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화면에 자동차가 굴러가는 모습이 이렇게 몇 초의 간격으로 이렇게 화면에 찍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통해서 빠르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서 속력이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속력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 한번 다시 여기 나와 있기도 한데 한번 줄글로 한번 써봅시다. 속력은 자,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합니다. 자, 몇 초라고 하는, 뭐 초가 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몇 초 동안 물체가 몇 미터를 이동했느냐, 이런 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빠르다라고 하면 같은 시간 동안 멀리 가면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척도다.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은 사실 요거예요. 속력. 속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속력의 단위, 기호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또 한번 들어가고요. 또 물체가 이동한 거리라는 개념도 들어갑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잠깐 나와 있는 요 식을 보면 우리 뭐 앞에서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자,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있을 수 있는데 단위 시간 동안이라는 말은 결국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단위 시간, 이렇게 단위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단위 시간 동안이라는 얘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적었고요. 이렇게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 거리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일정한 시간 동안 몇 초 동안이라고 하는 또 기본 기준이 들어가 있죠. 이런 기준은 우리 수식에서 이제 분모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부호예요. 자,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동거리와 시간 이렇게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공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 속력은 몇 초 동안 몇 미터를 이동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몇 초 동안 몇 미터를 이동할 수 있느냐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이 공식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속력이란 개념은 자,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고요. 또는 몇 초 동안 얼마큼 이동을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줘도 돼요. 어차피 분수라는 개념이 뭐를 무엇으로 나누다 이런 개념도 있고 여기 말하는 몇 초 동안 얼마큼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분모부터 먼저 해석해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몇 초 동안 얼마큼을 이동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 나타내는 걸 속력이라고 하고요. 자, 단위 되게 중요합니다. 단위. 자, 그래서 단위가 좀 중요한 요인인데, 자, 일단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익힐 수 있는 거, 이동거리의 단위. 자, 여기 괄호로 들어가 있는 게 단위거든요. 자, 이동거리의 단위는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거리의 단위 미터입니다. 미터. 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시간. 자, 시간의 단위는 자, 뭐 분도 있고 몇 시간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초를 사용합니다. 초. 그래서 이 녀석의 얘는 시간의 단위. 시간의 단위고요. 스몰 s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몇 초라고 읽어도 되고요. 이거를 영어식으로 세컨, 세크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거리의 단위는 미터고요. 시간의 단위는 초입니다. 그래서 몇 미터를 몇 초 만에 뚫고 갔냐 뭐 이런 걸 우리는 속력의 단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거리와 시간으로 표현한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속력의 단위는 그대로 이동거리와 속력의 단위를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대로 사용할 거고, 자, 모양을 잘 보면, 자, 요 사선 모양이 사실 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여기 분수를 나타내는 거라서, 자, 요거보다 왼쪽에 있으면 분자예요, 분자. 그래서 미터, 그 위로 올라가는 거고, 요 사선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분모가 되겠죠? 그래서 미터를, 자, 요 모양과 사실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자,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읽죠. 자, 이건 속력이 나뉘고, 자, 속력이 다니고, 얘는 이제 읽을 때,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우리가 읽어주면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요 미터는 말 그대로 거리의 단위 미터고요. 요 세크는 시간의 단위 초입니다. 그리고 요 사선은 이들의 관계를 나타낸 거고 분수로 표현한 겁니다. 미터가 분모고 미터가 분자고요. 죄송해요. 미터가 분자고 초가 분모에 있는 것을 분수로 표현한 것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단위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미터를 초로 나눈 거랑 똑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속력의 단위를 좀 알아봤는데 속력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미터와 초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이나 이런 데서는 이 속력 이동거리 시간을 기호라고 해서 이제 간단한 알파벳을 통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동거리, 시간, 속력 이런 식으로 지금 한글이죠. 한글로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런 물리학은 뭐 과학은 많고 공통이기 때문에 알파벳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건 이제 기호인데요. 자, 기호입니다. 기호. 속력과 이동거리, 그다음 시간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사실 똑같은 모양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한글, 우리말 안 쓰고 전 세계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알파벳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S는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T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V는 속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 이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먼저 T, 우리가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T는 타임, 시간에서 앞글자를 딴 거고요. 자, S는 스페이스가 뭐 우주란 뜻도 있지만 공간이란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간격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의 뜻을 이용해서 우리는 거리라고 하고요. 그 앞글자인 S를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속력은 뭐 스피드라고 하는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도 있지만 이제 과학계에서는 벨로시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딴 V가 속력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좀 그냥 높아심에 주의할 거는 자, 여기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단위고요. 단위. 그다음에 이렇게 쓴 것은 기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개념이고 여기서 S랑은 전혀 다른. 자, 여기는 세크 초에서의 S고 이거 스페이스 거리의 S다.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자, 속력의 개념을 좀 알아봤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과학에서 정의를 하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속력이라는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이 속력이 빠르고 속력이 느리고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일정한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많이 움직이면 당연히 빠른 거고요. 같은 시간에 조금밖에 못 움직이면 당연히 느립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한 시간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주고 자동차로 이동할 때는 얼마큼 갈 수가 있고 또 걸어서 갈 때는 또 얼마큼 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당연히 한 시간에 차를 타고 가면 더 많이 갈 수 있죠. 걸어서 가면 얼마 못 갈 거예요. 반면에 비행기로 간다면 더 멀리 이동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시간 동안 얼마큼 이동했는지를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빠르기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축소시켜서 한번 우리가 이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스노우보드 선수가 스노우보드를 이렇게 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이라는 걸 했죠.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여기도 있었다가 땅에도 있었다가 공중에도 있었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럼 운동이라고 한 거를 했으면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력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죠. 자, 운동을 해버리면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라는 것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속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사진은 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이 됐습니다. 자, 여기 밑에 아주 중요한 단서 조항이 있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 촬영이 됐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연속 촬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어야 속력의 빠르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두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한 거죠. 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 촬영을 했더니 자, 스노우보드 선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뭐 다중 노출 사진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앱이라든지 이런 걸 스마트폰에 깔면은 이런 어플이 있는데 찍으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들을 이렇게 한 장의 그림에 이렇게 계속 나열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봤더니 일정한 시간 간격인데 차이점은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간격을 좀 봐야 돼요.
간격. 여기서 말하는 간격은 이동한 거리. 이동한 거리를 좀 주목을 해보면, 자, 여기서 요만큼. 자, 이 사람이 이만큼 이동했을 때랑, 그다음은 이만큼 이동했고, 그다음 이만큼 이렇게 점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동한 그 궤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자, 여기서 이만큼 이동했을 때랑 공중에서 이만큼 움직였을 때랑 얘네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같은 시간 간격. 여기랑 여기는 같은 시간 간격이에요. 뭐 1초면 1초, 0.1초면 0.1초인데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운동을 했어도 그 순간순간마다 속력이 좀 다르다는 거죠. 땅에서 이렇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는 간격이 이렇게 넓죠. 즉 0.1초에 이만큼이나 움직였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공중에서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모양을 맞추고 있는데 공중에서는 똑같은 0.1초지만 움직인 거리가 적죠. 그럼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이동한 거리를 파악해서 이때는 빠르고 이때는 느리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비슷한 뭐 확인 문제인데 이거 하나 풀고 마무리하죠. 자, 그림은 0.2초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이렇게 나타냈대요. 그럼 이 어떤 물체가 0.2초. 자, 처음에는 여기 있었다가 0.2초 뒤에는 여기 있었던 거고요. 또 한 번에 0.2초 뒤에는 여기 존재하는 거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0.2초마다 사진에 찍혔네요. 자, 근데 이 시간 간격을 다시 0.1초로 좁힌 다음에 물체를 촬영하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이제 간단한 질문이죠. 자, 지금 앞에서는 0.2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으니까 이런 거리의 간격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앞당겨서 0.1초마다 찍으면 0.1초마다 찍으면 사진을 더 많이 찍는 거죠. 0.2초마다 탁탁탁탁 찍는 것보다 타다다다닥 찍는 거니까 더 많이 찍는 거예요. 더 많이 이 화면에 나와야 되고 그 간격은 더 좁혀지겠죠. 그래서 이게 0.2초마다 찍힌 간격이라고 하면 0.1초는 이 사이사이에 한 번씩 더 찍혀야겠고 이 간격은 0.1초가 되겠습니다. 이 간격은 전부 0.1초의 간격으로 사진이 찍히겠죠. 자, 여기서 핵심은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해놓고 물체를 촬영하면 빠르기를 알 수가 있구나. 그런 개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에 잠깐 나오는데 다중 삼각 사진이라고 해서 지금 이 사진이랑 비슷해요. 이 사진이랑 비슷하게 사진을 여러 번 걸쳐서 찍는 이런 게 있고요. 자, 시간 기록계는 이 밑에 그림과 연관이 되는데 어떤 물체에다가 그 종이를 붙이고 그 종이 물체를 이렇게 각 굴리면 종이 그 띠도 함께 추락하면서 따라가겠죠. 거기다가 이제 계속 바늘 같은 걸로 일정한 시간 0.1초면 0.1초, 0.2초면 0.2초마다 바늘로 따다다다다 구멍을 뚫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 띠의 흐름에 종이 띠에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이렇게 나면서 이 물체가 0.2초마다 얼마큼 움직였구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은 사실 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속력은 이동거리와 시간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 시간의 단위는 초고요. 이것들을 한 대에 묶어서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자, 이 단위가 조금 변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단위는 이제 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자동차의 속력을 얘기할 때는 뭐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하는 이런 단위를 많이 쓰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속력의 단위인데 분석해 보면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뭐 예를 들어 100km/h다. 자, 그럼 이게 얼마큼의 빠르기냐면 자, 여기 보면
퍼가 있고 이건 이제 분수를 의미한다고 했죠. 분수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분모에 있는 값이고 당연히 시간의 단위입니다. 당연히 시간의 단위고, 자, 요 h는 hour라고 하는 1시간입니다. 1시간. 1시간. 시간. 우리가 60분, hour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1시간에 그 h를 앞 글자를 딴 거고, 자, 여기서 미터, 여기도 미터가 있는데, 요 미터가 있는데 앞에 k가 붙였죠. 이거는 킬로미터죠. 킬로미터. 일단 이거는 당연히 거리의 단위고요. 거리의 단위고, 이거는 킬로미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1km는 우리 1000m죠. 자, 1km는 1000m죠. 이런 얘기고, 자, 우리 1시간은 60분이고요. 또 1분은 60초니까 이거는 3600초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위를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해볼 건데, 기본 개념은 그래요. 여기서 시간의 단위랑 이동거리 단위로 똑같이 속력의 단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것도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리 단위. 그 다음에 퍼, 이건 분모, 분자 나타낸 거고, 아워, 시간의 단위로, 시간과 거리의 단위로 속력의 단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이 킬로미터 퍼 아워는 아까 말했듯이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되죠. 비행기라든지 기차라든지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들의 이동수단의 단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의는 이거죠.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를 가겠느냐. 그죠? 그럼 100km 퍼 아워면 1시간에 1시간 60분 동안 100km를 간다는 얘기죠. 100km. 100km. 100km면 10만 미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1시간 동안 이 운송수단을 타면, 이 자동차를 타면, 이 기차를 타면 몇 킬로미터까지 이동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이렇게 미터 퍼 세크를 쓰는 것도 있고 킬로미터 퍼 아워를 쓰는 것도 있지만 전부 다 거리와 시간으로 표현이 되고, 사실 이 미터 퍼 세크와 킬로미터 퍼 아워는 서로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단지 기준이 초냐, 시간이냐 차이고, 미터냐, 킬로미터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운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운동의 이제 정의랑, 그다음에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속력의 정의 이런 걸 배워봤고요. 속력의 그 단위와 기호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고, 사실 요 지금 이 오른쪽에 쓴 요 페이지가 가장 핵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두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마무리하도록 하죠.